옛 단양에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단양 할머니라 부르며 경외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단양 할머니는 늘 바위산 근처의 작은 오두막에 거주하며 사람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화난 날에는 바악산의 바위들 사이를 거닐다가 밤이 되면 사라져버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오두막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곳에 발 딛는 순간 방문자들은 왠지 모를 편안함과 동시에 불안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해 여름, 서울에서 온 한 청년이 단양으로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시 생활에 지친 나머지 자연의 품속에서 위안을 얻고자 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는 여기저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관광을 즐기다가 우연히 단양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많던 청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양 할머니를 만나뵐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미신적인 두려움에 어리둥절해하며 그를 만류했지만 청년은 꿋꿋하게 할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느 날 햇빛이 따가울 정도로 내리쬐던 날, 청년은 바악산 근처를 탐방하며 산책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던 중 그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단양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오두막은 낡았으나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문 앞에는 애매모호한 설화 어그림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쌀쌀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려무나.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 단양 할머니와 마주했습니다. 할머니는 깊고 지혜로운 눈을 가진 이상한 매력을 지닌 노인이셨습니다. 서울에서 왔다지? 그대의 마음속 혼란이 여기까지 전해졌구나 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그와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었는데도 이미 그의 상황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싫댔습니다. 그는 도시에서의 삶이 점점 고리타분하게 느껴져 막연한 불안함과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은 후 미소를 지으며 바위산의 전설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단양에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신령이 존재한다고 하지 바위산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라 여겼단다.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의문과 두려움을 받아들여 지혜를 나눠주거든. 할머니는 청년에게 산의 바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도록 눈을 감고 마음을 열라는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청년은 흡사 꿈속을 떠도는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 할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알 수 없는 평온을 느끼며 자신의 삶에서 필요했던 여러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의 일부이며 결국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산의 속삭임은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청년은 단양에서의 그 만남을 잊지 못하게 되었고 마을을 떠나는 날이 오자 할머니께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후로도 단양 할머니를 우연히 목격하곤 했지만 그녀와의 만남이 어떤 의미인지 전해들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도시로 돌아가 타인에게 자연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나누며 단양에서의 기적 같은 경험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단양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들리는 이 없는 산의 목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속 마을에 젊은 사냥꾼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민이었고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활솜씨를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마을 주변 산에서는 유독 큰 사냥감을 잡기가 어려웠다. 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였고 이 때문에 큰 사냥감은 모두 산신령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믿었다. 어느 날 도민은 이 믿음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일출 이전에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와 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큰 사냥감을 잡아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민이 숲속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숲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주위의 나무들이 신비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도민은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이내 자신을 다잡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그의 앞에 웅대한 산신령이 나타났다. 산신령은 은빛 머리카락과 초록빛 눈을 가진 장엄한 모습으로 도민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젊은 사냥꾼이여, 이 숲은 나의 지배 아래 있다.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도민은 산신령의 위험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답했다. 저는 큰 사냥감을 잡고 싶어 이 숲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저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산신령은 잠시 고민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용기는 대단하지만 자만심은 팔을 부를 것이다. 나는 너에게 하나의 시험을 내겠다. 이 산의 정령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면 너는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도민은 산신령의 말을 깊이 새기며 경의를 표했다. 그는 자연의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며 사냥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방향을 잡고 작은 동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흔적을 따라갔다. 며칠이 지났을 때 도민은 드디어 큰 사슴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사냥감을 꿰뚫려는 마음이 없었다. 이는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성장과 자연과의 조화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도민은 팔을 내려놓고 사슴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속삭였다. 나는 너희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이곳에서 함께 숨쉬며 살아갈 방법을 찾았다.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산신령이 다시 나타나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는 이 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그 보답으로 너는 마을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숲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후로 도민은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뛰어난 사냥꾼이자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어 마을을 자연과 조화롭게 이끌어 나갔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는 항상 산의 축복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곤 했다. 이처럼 도민과 산신령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신비로움을 잊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주 땅에는 금용산이라는 아름다운 산이 있었어요. 금용산은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자랑하며 맑은 시내와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 산에는 한 가지 특별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바로 산에 사는 황금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금용산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용이 살고 있었어요. 이 용은 금빛 비늘을 가진 거대한 용으로 날개를 펼치면 하늘이 덮일 정도로 웅장했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산을 지키고 마을에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한편 용이 사는 산자락 아래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용의 덕택에 농사도 잘 되고 큰 재난도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사는 한 소년이 산속 깊은 곳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의 이름은 창수였고 그는 마을에서 가장 용감하기로 소문난 아이였습니다. 창수는 이른 아침에 집을 나와 산속에서 호탕을 치다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날이 저물고 창수는 자신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그렇게 헤매던 중 창수는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금빛으로 반사되는 커다란 호수였어요. 창수는 호수 앞에 다가가자 물속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설 속의 황금용이었죠. 황금용은 창수를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고 그 순간 창수의 마음속에 평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용은 창수를 무섭게 바라보는 대신 그의 마음의 용기를 인정하는 듯 조용히 눈을 감더니 하늘로 날아올라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동안 창수가 찾아 헤매던 숲길이 한눈에 훤히 들어왔고 창수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창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과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마을은 전보다 더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사소한 걱정거리마저도 가지지 않게 되었어요. 모두가 창수와 황금용의 만남 덕분이라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이후로 충주의 사람들은 용감한 창수의 이야기와 금용산의 황금용 전설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게 되었고 그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충주의 민속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마을의 자부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물 맑고 아름다운 밀양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산세가 수려하고 자연이 보존되어 많은 여행자들이 찾곤 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 전엔 그다지 평화롭지 않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여름철 밀양에는 극심한 가뭄이 닥쳐 작물들이 말라 죽어가고 강과 시내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절박해졌고 그들은 하늘에 기도하며 비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마을에 내려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 산 위의 작은 연못가에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황금 연꽃을 찾거라.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중 용감한 청년 한 명이 자원하여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연못은 여전히 물이 넘쳐 흘러 장관을 이루고 있었지만 연못 주변은 신비로운 기운을 띠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연못가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둥둥 떠다니는 황금빛 연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연꽃을 꺾어 손에 쥐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연못의 물이 갑자기 소용돌이치며 수중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물의 여신이었습니다. 여신은 청년에게 막대한 존경과 겸손을 보였습니다. 여신은 연꽃을 봉헌한 자에게 마을을 구원할 힘을 주겠노라고 언약했고 그녀를 따르면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돌아와 여신의 메시지를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연못으로 모여 그녀를 위한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검푸른 구름이 몰려오더니 곧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강과 시내를 흘러 넘치는 물이 가득 차고 그 규모는 점점 커졌습니다. 곡물은 생기를 되찾았고 밀양의 대지는 다시금 풍요로워졌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같은 날 연못가에서 물의 여신에게 감사 의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이 의식은 밀양의 전통이 되었고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여신의 전설을 들으며 연못가를 둘러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밀양은 물을 지켜주는 연꽃의 수호자에 관해 이야기하며 후대에도 그 전통과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은 물의 중요성과 자연에 대한 경애를 가르치며 다른 세대들에게도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